네가 가지고 있는 책의 구조를 좀 알아야,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알아야, 네가 이제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지. 우선, 이 하이맥스라는 책은요, 나이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은, 앞에 이거 있는 거는, 내용 설명은 다 똑같고, 시간 다 외웠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다른 책하고 현격하게 다른 점은 뭐냐면 이렇게 기본 문제라고 해가지고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이런 문제가 정말 쉬운 문제가 보통 이제 정석이나 이런 데에 보게 되면은 나타나는 이제 예제 문제 있지, 보기 문제.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지금 벌써 50이 넘어갔어요, 지금. 벌써 몇 문제 도대체? 57, 58, 59, 60. 장난이 아닙니다. 60번이 넘어갔어요. 미쳤어. 자, 70번, 71번. 네. 유형 문제 전까지 73문제가 있는데,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가 73문제가 있는데, 왜 있냐면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새롭게 개념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자기 걸로 이제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아주 쉬운 문제를 어려울 필요도 없지. 쉬운 문제들을 이렇게 풀다 보면은, 이게 이런 소리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용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형 문제인데요. 어디나 있는, 센수학이나 이런 데 있는, 다 유형 문제. 센수학이 이제 한때 몇 년도였냐면 2006년도였나요? 그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때 확 떠올랐어요. 왜 떠올랐냐면은, 그전에도 유형 문제집은 있긴 있었는데, 센수학이 빠진 유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 다른 책보다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서도 학교 시험 문제보다 보면은 빠진 유형이 있습니다. 빠진 유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복합 유형이 나오고요. 그래서 빠진 유형 같은 경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책이 또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양이 훨씬 많은 마플 시너지라는 책이요. 그래서 마플이 센수학을 제쳤던 겁니다. 사실은. 아무튼 우선 여기 유형들 보게 되면은 이런 유형들이 나오게 되는 이제 출제자의 의도 있죠. 출제자의 의도 내지는 이제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의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게 되거든. 그래서 미리 시험 문제까지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셈뺄셈이에요. 거셈뺄셈인데 방식 계산할 수 있느냐, 괄호 넣어가지고 계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2a 더하기 2b 처음부터 대입하면 그거 바보죠. 네, 처음부터 대입하면 대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계산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a 괄호치고 대입해주면은 나는 한 단계 생략할게. 플러스 2xy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를 빼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b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음수로 되는 거 또 빼준다 이러면서 계산이 많이 나오는 건 알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내가 두 줄을 썼거든. 동류형 항이 많게 되면 문제가 많이 항 많이 있다 보면은 중간에 막 빼먹고 계산하고 이런 일 많이 있죠, 동류형. 근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동류형끼리 미리 나오게 되면은 거기다 덧셈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계산 실수가 일단은 안 나오고 그리고 빠를 수 있다. 근데 항상 유리한 것만 아니니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두 줄, 세 줄 이렇게 해요. 동량끼리 쭉 해가지고. 됐나요? 계산할 필요 없지 내가. 자, 대입은 맨 나중에. 이렇게 되고 76번에 뭐 중요하다고 돼 있는데, 네, 중요하다고 돼 있는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해요? 당연히 x는 해가지고 ab로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ab로 표현해야겠죠. 그치, 방정식 풀듯이.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해 주시면 되겠다. 나보고 풀라고 하지 마. 자. 그 다음에 얘도 방정식 이용해가지고 역시 어떻게 해요?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두식은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지? 네. 다만 여기가 숫자가 아니고 문자식이라서 좀 더 어렵습니다. 방법 첫 번째 거. 이걸 추천합니다. 방법 추천해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A하고 B를 구한 다음에 저걸 계산한다. 좀 짜증나겠지? 네. 방법 첫 번째. 가능하나 추천은 안 하고 싶습니다. A를 곱해요. 거기다가 B를 곱해요. 어쩔저고 이렇게 식이 어쩔저고 나오겠죠? 여기다가는 B를 곱할게요. A, B가 어떤 숫자냐고요? 적당히 잘 잡아가지고 A, B를 적당히 잘 잡아가지고 요거 계산하니까 뭐가 나오더라? A-B가 나오도록 A, B를 적당히 잘 잡아보죠. 어떻게 잘 잡아보죠? 자, 계산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A, 지금 덧셈 할 거야. 뺄셈 하려고 하지 마세요. 헷갈려요.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2B, B. 요 놈이 얼마가 돼야 돼요? 요 놈이 1이 나오고, 요 놈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됐나요? 역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건 똑같아요. 뺄셈을 해주면은, B는 2, A는 3. 네. 그래서, 어떻게 줘요? 이렇게 찾은 다음엔 어떻게 해요? 3A 더하기 B는 얼마? 그 다음에 2. (10x제곱) 계산하시면은 좌변에 있는 거 더하면 우변에 있는 거 더하면은 17? 맞나?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갖다가 계산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됐나요? 여기 등장하는 ABC하고 여기 등장하는 ABC는 달라요. 이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익이 없거든요. 적당한 숫자, 그 적당한 숫자 찾느라고 연립방정식을 또 풀어야 돼. 다만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서 이제 여기 계산에 숫자 계산에 이렇게 이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숫자 많이 등장할수록 실수는 많게 돼. 내가 굉장히 계산 실수가 많은 사람이거든. 계산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이거 어떻게 하면 계산 실수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계산 실수 줄일 수 있을까? 하다가 깨달음을 크게 얻었어요. 계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뭔지 알아? 계산을 안 하면 돼요. 계산을 안 하면 어떻게 계산 실수를 해요? 그쵸? 계산 실수를 적게 하려면 계산을 애당초 적게 하면 되는 거. 농담이 아니고요. 계산을 안 하면서도 계산 문제 풀 수 있어요, 대신. 그치?
그래서 사용한 게 이제 그래프고 그림이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장점이 있습니다. 2학기쯤 가야 될 거야. 그까지 나오려면은. 자, 두 번째 거야. 자, 아까 네가 이제 요런 쪽에서 이제 여기서 쉬운 문제야. 여기서 쉬운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이제 전개하게 되면 얘가 된다. A, B, C의 값을 구해봐라. 보통은 이런 문제들은 보게 되면은 그냥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정도로 그냥 끝냅니다. 그래서 X세제곱이 나올 수 있는 건 누구야?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일일이 전개하라는 게 아니고 이 문제의 경우에는 A는 3이구나. 그 다음에 X제곱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다? 얘하고 얘 곱해서 나오는 거, 얘하고 3X하고 마이너스 6에서 곱해서 나오는 거. 이렇게 원리를 알고 있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문제가 이제 저 뒤에 좀 귀찮은 문제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 단원에 이제 한등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 전개하지 않고 해결하죠. 어떻게 해요? 한등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전개하면 이거다. 한등식이라고 하는 건 얘를 이해하고 왼쪽에 있는 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이 같은 거잖아. x의 값에 무관하게. 그래서 x에다가 뭘 대입해도 됩니다. 1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요거 마이너스 25구나.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요 시리즈는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때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뭐 이런 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겠죠. 요런 시리즈물이 뒤에 나오니까 뒤에 따로 또 보도록 합시다. 그거는 X에다가 뭐 1, 2, 3, 4, 1, 2 뭐 이런 것만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I도 대입할 수 있습니다. 끔찍하게도 오메가도 있어. 오메가쯤 대입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속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전개돼서 나오는 원리를 구해봐라. 원리를 이용해봐라. 너는 세제곱을 갖다 봤죠. 자, 네가 그냥 함이 이렇게 많으니까 x 4제곱 계속 구해라. x 1하고 여기 있는 거 누군가 곱해서 x 4제곱 나오는 건 없지요. 얘하고 누가 곱해서요? 여기 있는 x 세제곱해서 나오는 거. 요놈하고 제곱해서 나오는 거. 요렇게 세 종류가 나오더라. 얘네들만 털자이겠죠. 됐나요? 네가 이제 친구한테 갔어. 친구한테 가가지고 친구 컴퓨터를 딱 열어봤어요. 거기서 이 새끼 분명히 야동을 볼 것 같은데 야동을 저장해 놓은 폴더 이름이 딱 보니까 귀요미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귀요미 폴더 대부분 유명하죠? 네, 귀요미 폴더. 네, 뭐 가끔씩은 기출 문제 모음. 무슨 시험을 받길래 기출 문제 모음에 야동이 잔뜩 들어있는 거야, 임식은? 자, 아무튼 뒤져볼 만한 거. 아무도 귀찮아서 안 뒤져볼 만한 곳. 그죠? 네. 아무튼, 나올 만한 곳을 갖다 뒤지시면 됩니다. 그렇죠. 100제곱이 있어요. x 5제곱 나오는 거. 제곱으로 하지 마시고,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4제곱 더하기, 언제까지 쓸 건데, 선생님? 몰라. 계속 쓸 거야. 계속 하고요.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쭉 쓸 거예요. x의 5제곱 나오려면 얘하고 곱해서 x 5제곱 나오는 거는 여기 있는 거 x 5제곱 있죠. 그래서 튀어나오는 게 1 곱하기 x 5제곱.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
x하고 여기 있는 x 4제곱 그리고 왼쪽에 있는 x 제곱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x 3제곱하고 그 다음에 x 5제곱하고 여기 2라고 곱하고 그 다음에 더 나올 게 없죠. 네, 더 이상 뒤집어도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x 5제곱이 몇 개 튀어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와요. 오락 쓰지 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 중학교 내용입니다. 중학교 내용인데 여기까지는 보통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마지막 5번째 거는 실제로 x 나오는 거 얘하고 얘 이런 식으로 하지 이 공식을 쓰진 않지요 사실. 실제로 항이 3개짜리다 뭐 이런 경우에 자 안 풀어. 유명한 문제죠. 그죠? 앞에다가 2-1 이렇게 곱해주면은 쫙 2개씩 묶이고 다시 2개 묶이고 다시 2개 묶이고 2개 묶이고 알고 있는 문제지? 네. 선생님 이렇게 그러는데 3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1 아니잖아요. 그럼 3 빼기 1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지 뭐. 그럼 전에 했던 대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꿔서 풀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식을 변형한다든지 문제의 상황을 변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3, 1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앞에 있는 2 빼기 1, 저는 1이었으니까 쉬운데 3 빼기 1은 1이 아니잖아요. 쓸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걸 쓸 수 있게끔 차방책을 해주면 된다는 건데, 내가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투라고 하는 거. 투 알아? 스펠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소만 괴롭히는 거예요? 투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갖다가 소가 지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가 지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칼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칼을 갖다가 팍 찍고 그래서 점점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완전히 녹다운 시킨 다음에 소를 갖다 완전히 죽이죠. 그래서 야 이겼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소도 천재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달려가다 어떻게 해요? 투사가 여기 서 있어요. 투사 여기 서 있어. 달려가다가 발작하지. 딱! 이런 소 있을지 어떻게 알아? 있어요. 미치죠. 그냥 뛰어가지도 않아. 저벅저벅 가요. 갔다가 이런 소는 무슨 소리?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래 천재소면 소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면 그 소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새끼들이. 그런 소가 있으면요. 투사 원래 도망가 버려. 말 탄 사람들이 긴 창을 들고요. 딱딱딱 와가지고요. 딱딱 등 갖다 찍어서 막 상처를 내요. 그러면은 피를 보면 흥분하잖아. 그러니까 소를 그만 죽여놔요. 그 다음에 야 투사 이제 다시 나와서 싸워. 근데도 또 소가 또 흥분하지 않고 내가 그거 했잖았지. 이 새끼야 팍! 그 투사 죽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런 경우라면 또 어떻게 해요? 투사 얼른 도망가 어떻게 해요? 또 말탄 사람 또 나와가지고 팍 거기다 죽여놓고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싸워. 치사하지 않냐? 치사하지 않냐?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문제에서 힌트 주는 경우에 많이 하는 역할이 있죠. 이걸 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줬어. 이제 풀어봐. 문제 죽여놓고. 그죠?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하잖아. 쩔받는다고 그러잖아. 야? 딸 피 만들어 놓는다. 왜? 너 이제 파티 풀고 어떻게 해요? 경험치 주사 먹으면 되는 거지. 그죠? 많이 해봤잖아.
예전에는 중학교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공식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거 부호, 여기가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여기 있는 플러스 그대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인수분해할 때도 거꾸로 따라가죠. 문제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다시 공식 적어놓고 그래야 안 틀립니다. 자, 아이씨 풀리시는데. 자, 얘는 그냥 전개하란 소리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네. 2의 공식,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a의 제곱 b 플러스 3 2a 더하기 곱하기 b 제곱 더 빼기 b 세제곱. 자, a제곱 b가 나오려면 요렇게 등장하죠. 3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안 돼. 마이너스 2 제곱도 해줘야 되니까. 네. 순서 바꿔가지고 요렇게 계산하고 요놈하고 요놈 계산하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주 쉽죠.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하고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아주 멋지죠. 중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식이지. 거의 뭐 인기가 거의 뭐 에스파크의 인기예요. 이거 전개하고 이거 전개하는 거 아니라는 건 알고 있겠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요 단원에서요. 여기 첫 번째 단원에서 네가 이제 앞으로 그 수식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거거든. 수식은요 수학나라의 언어야. 수학나라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얼마만큼 자유자재로 잘 다루냐에 따라서 이제 예전에 그 유엔 사무총장 했던 반기문 알고 있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네가 보기에 영어 잘하시든?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발음은 정말 개판이죠. 발음은 정말 개판입니다. 근데 영어를 잘하십니다. 발음만 좋으면은 뭐 영어 발음 그냥 지금 원어민처럼 그렇게 발음이 좋으면은 외교관하고 이러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그죠? 네. 영어 잘한다는 영어로 글을 잘 쓴다는 거. 영어로 연설문을 잘 만든다는 거. 이런 겁니다, 사실은. 영어 하나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했던 양반이 있죠. 이승만. 영어 잘하는 것밖에 능력이 없었어요. 사실. 영어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훌륭한 외교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훌륭한 외교가 되려면 영어는 무조건 잘해야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식은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수식은 자유자재로.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 얘들 아까 이제 세제곱하게 되는 거니까 얘 이제 쭉 전개하면 되겠죠. x제곱을 하나 놓으시고. 그래서 이것저것 쉬운 문제도 이제 잘 해나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학생 단계에서 나오는 국생 공식까지 안 풀어. 네, 이걸 왜 풀어? 자, 다음에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죠? 네. 얘를 하려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가 필요한데 주어진 조건식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식을 한번 변형해야 되겠거든요. 그렇죠? 네. 알맞게 변형해서 사용한다.
이 근처에 이제, 너 이 동네, 원래 이 동네 살았으니? 아니지. 저 원래 이 동네. 원래 이 동네야? 여기 대원마트, 그리고 대원마트의 정육점, 여기 국민은행 옆에 있는 정육점, 그리고 저쪽 신성시장의 홈마트에 있는 정육점, 이 세 군데가 선생님의 단골 정육점입니다. 참고로 여기 대원마트에서 물어보니까 자기네 정육점에 주요 단골 손님 세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대중관, 하나는 그 전에 이제 봉구수 밥버거, 하나는 나. 우리 집 사이즈 알겠죠? 우리 집 사이즈 알겠지? 여기만 가는 거 아니에요. 세 군데 가요. 하루라도 고기를 안 먹으면, 한 끼라도 고기를 안 먹으면 입안에 가시가 묻힌다. 이거 엄청. 자, 여기 이제 국민은행 옆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닭을 샀어요. 저 한 마리 가져야 돼요. 닭 세 마리 주세요. 그러니까 아저씨가요. 칼 들고 왜 이래? 뭐 해 드실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지. 내가 뭘 해 먹고? 내가 뭘 해 먹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뭘 해 먹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이랬을까? 아니죠. 큰일 나. 아저씨 칼 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쵸? 그렇지 않고요. 도리탕 해 먹을 거예요. 이랬습니다. 그 아저씨한테 왜 물어봤을까? 왜 물어봤을까? 1번 선생님한테 관심이 있어서. 2번 그냥 원래 호기심이 많은 아저씨다. 3번 닭 손질해 주려고. 손질해. 그렇죠. 당연히 백숙, 이게 삼계탕 백숙을 해먹으면 되는데 그냥 통째로 줘야죠. 그렇죠? 도리탕 해먹는 데면 조각 내줘야 되고요. 백숙 해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조각 내주면 삼계탕 전부 조각. 그렇죠, 그거? 그리고 도리탕 해먹는다는데 통째로 줘봐요. 그 잘리기 힘든데. 그 어떻게 보면 통째로 이렇게 닭도리탕 세 마리, 너 한 마리씩 도리탕이 양념해. 아이씨. 주어진 조건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번 가공해요. 어떻게 가공하느냐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문제에서 필요한 형태.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공할 때 우선 서술형인 경우에는 x가 0이 아니라는 거를 먼저 얘기해 줘야 됩니다. x 0 아니잖아요. 식성립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x로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0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대뜸 나눠줬다가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식변형인데 이게 나오면서 위에 거는 많이 나오니까 그나마 좀 안 헷갈리는데 아래 거는 헷갈린단 말이야. 사실 쓰다 보면은.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 나올 때마다 무조건 같이 쓰는 거야. 공식 두 개 무조건 같이 써. 부호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 있어. 네. 그러면 이제 위에 건 안 헷갈려. 또 하나는 나올 때마다요 순서만 바꿔 써주는 거야. 뒤에 있는 거 두 개를 묶어주고 매번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매번 이렇게 쓰는 거야. 순서만 바꿔 써준 거야. 순서만 바꿔 써준 겁니다. 그래서 뒤에 묶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해해주면 되는 거죠. 부호가 헷갈려. 아래에 있는 거 부호 헷갈려. 부호. 근데 두 개를 갖다가 항상 같이 써라. 그러면 안 헷갈린다. 됐나요? 자, 그래서 네,
공식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되는 거죠.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공식을 항상 써놓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얼마다? 27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문제를 하다 보니까 얘를 계산하다 보면은 뭐가 필요해요?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x 플러스 y도 있는데 x 곱하기 y가 없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 둘 조립해가지고 찾아내야 되죠. 그렇죠? 네. 여기 건너편에 이제 컴퓨터 수리점이 있어요. 수리점이 있는데요. 그 중고 컴퓨터들 이렇게 그냥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무슨 짓을 하는가 봤더니 여기서 쓸만한 거, 여기 쓸만한 거, 여기 쓸만한 거 해가지고 해가지고요. 혹은 중고부품들, 새거 필요 없는데, 이거, 파워 서플라이가 망가졌어요. 어떡하지? 새거 사 쓰긴 그렇고, 중고. 그 중에서 파워 서플라이가 멀쩡한 놈이 있어요. 그거 갖다가 이제, 자기는 공짜로 갖고 왔는데. 아무튼, 갖다가, 이제, 얘네 둘 결합해가지고 필요한 정보 찾아내는 거죠. 그것도 능력입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간접적으로 주어지고 지금은 네가 보기에 간단한 문제지만은 이 상황이 복잡해가지고 필요한 조건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큰 일이 될 수도 있고 필요한 조건 전혀 필요한 조건 얘가 도대체 왜 있는 거야? 내가 필요한 조건이 이거라는 것도 못 찾아내고 얘가 왜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문제가 이래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어떤 경우에 여기서 일단 좀 마중 나와야 돼요. 마중 나오고요. 마중 나오면 문제가 뭐야? 그냥 X, Y 찾는 문제야. 마중 나와보니까 아하, 얘가 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다음 한 단계 숨어 있기도 합니다. 얘도 숨어 있겠죠? XY가 숨어 있어요. 자, 얘도 숨어 있고. 지금 이렇게 이제 현례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편리한 두 개의 식이 있죠. A 더하기 B가 굉장히 간단한 값이고요. A 곱하기 B가 굉장히 간단한 값입니다. 맞지? 이쯤 되면 알아먹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108번 문제인데요. 학생들이 질문 좀 많이 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지, 당연히. 나도 공식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얘를 갖다가 낙해해야 되는데, x 더하기 y 한 다음에, x 4제곱, y 4제곱 하면은 쟤네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물이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근데 문제는 얘 나오게 하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또 한 번 또 제곱해야 되고요. 얘를 선택할 거냐 아래 걸 선택할 거냐. 사실 얘 구하는 거는 거의 어렵지가 않죠. 얘도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얘를 한다고 하면은 얘 말고도 불순물이 더 나와요. 그래서 네가 변형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요, 요즘에는 너네는 어떻게 하냐? 누구한테 어떤 여학생한테 관심이 있어요. 야, 우리 빵 먹으러 가. 라떼 얘기야. 먹으러 가잖아. 이제 빵 먹으러 가잖아. 아니요? 뭐 먹으러 가자고 해야 되지? 야! 우리 곱창 먹으러 가자. 뭐 먹으러 가야 되나? 아무튼,
우리 뼈다귀전 먹으러 갈래? 이렇게 데이트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아니야? 뭐 먹으러 가지 그러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지 그러겠죠. 아이스크림은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렇죠? 아니면 뭐 먹으러 가지고 가거나 글쎄요. 롯데월드 가자. 어디에 보면 좀 그렇고. 롯데월드 이번 표가 생겼는데 문자 표가 생겼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또 시간이 있어 롯데월드 같이 가자 하면 어떻게 해? 여학생이 관심 있으면 따라가겠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이번 주 일요일은 선약이 있는데 어떡하지? 무슨 소리야? 선약이 있는 거냐? 네가 마음에 들었다면은 걔 선약이 있어서도 그거 취소하고 너 따라와. 그치? 너 마음에 안 들다. 선약이 있나? 그럼 그 다음 주는 어때? 눈치 없는 거지 그러면? 에? 그 다음 주는 어때? 그 다음 주는 모르겠다. 그래 그럼 다음 주 다시 연락해 줄게. 그 다음 주에 선약이 있거든. 얘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은, 옛날에는 그래서, 직접 너무 이제 대놓고 하지 않고요. 보통 그 친구한테, 좀 잘 얘기해줘. 해가지고, 근데 혼자서 나오기 뭐하니까 얘네들이 또 친구하고 같이, 우리 야채곱창 먹으러 가려면 친구들하고 같이 나와요. 이렇게. 처먹기도 되게 많이 처먹어요. 먹기도 되게 많이 먹어가지고 돈만 되게 많이 나오게 하고요. 짜증나요. 네. 그래서 필요한 거 얘가 나오는 공식이 없다면 네가 만들어내면 되는데 어떻게 한다? 부속물도 나옵니다. 근데 이 부속물 처리하는 거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 다 해결이 가능한 적이 있는 걸로 됐나요? 계산할 필요 없겠지? 계산하다가 너 많이 틀린다 이놈아. 자, 그 다음에 곱셈공식 변형.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식이 하나가 있다면은 이제 2번 식이 가장 중요하죠. 맞죠? 2번 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삼각형에서 이제 변의 길이가 ABC다. 그래서 이제 정삼각형 나오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3ABC 여러 가지 이제 인수분해 된 거. 공식에서도 이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공식은 당연히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쉽고, 얘도 쉽고, 첫 번째로 이거 전개한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전개한 다음에 할 수도 있어. A제곱도 2개고 B제곱도 2개고 C제곱도 2개야. 직접 전개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요. 자, 이제 어떻게 되나요? 때는 어떻게 되나? 얘는 2개 이용해서 찾아내야겠죠. 얘는 애당초 있고요. 이렇게 방법 첫 번째 있고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또 다른 트릭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속임수가 아니고 수학적인 트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에서는 사용이 될 거야. 언젠가 널 한번 구원해 줄 거야.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C는 C 더하기 A는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4의 제곱 16 플러스 16 이게 사용된 이 문제는
그놈이 선생님, 야, 어떻게 더 쉽냐? 다 쉬운데요. 물론 다 쉽죠. 오히려 얘가 좀 더 불편하기만 한데 뭘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게 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8이 있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숫자 48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특별히 좋을 건 없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때로는 근데 요렇게 하는 경우에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현격하게. 아까 비슷한 걸 봤죠? 네. 선생, 왜 그러는데? 이거 공식 전개해보면 C-A가 필요한데, C-A? 이거 더해주면 이제 A-C가 나오죠. 그렇죠? 두 개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두 개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하나를. 짜파게티도 맛있어요. 너구리도 맛있어요. 새로운 두 개 갖다 그냥 확 섞어가지고요. 짜파게티 새로운 맛있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겠지. 그러나 짜장면도 맛있고 짬뽕도 맛있죠. 짜장면을 짬뽕에 말아먹지 마십시오. 짜장면을 짬뽕에 말아먹는다고 생각해보니까 상상이 안 되지.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거겠죠. 그치? 웬만하면 내가 다 해봤거든. 너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알려줄게, 결과물을. 응? 결과물을. 내가 웬만하면 내가 다 해봤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 해봤습니다. 내가 호기심 많아가지고 다 해봤습니다. 자, 얘가 등장하려면은 얘를 제곱해도 저놈은 등장해요. 맞지? 그리고 얘를 제곱해도 등장합니다. 맞죠?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을 이용해야 될까요? 자, 위에 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요. 얘가 나오긴 나왔는데요. 더 어마무시한 놈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혹 때렸다, 혹 붙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뭔가 대안이 필요하겠구나. 얘를 가지고 또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얘를 하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거 튀어나오고요. 그래서 너 근데 저기 이렇게 식 나왔을 때 계속 그냥 긴 식을 계속 따라 쓰려고 하진 마요. 이 부분만 필요한 거니까 이 부분만 따로 띄워가지고 한 다음에 나중에 합치시면 돼요. 길다는 식을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너 혹시 초등학교 때 해봤니? 한 분단에서 처음에 글자 하나 읽고요. 귓속말을 뭐라고 전달해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전혀 딴소리 나오지. 수시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하다 보면 나중에 기괴한 식이 뭐가 틀려도 이상하게 틀려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한 번에 확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 따로 계산하시고 이 부분
이 부분 별표. 이 부분 따로 계산하려고 하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별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이 새끼가 왜 있는지가 나오는 거고. 됐어요? 근데 꼭 고집이 센 놈들이 꼭 있어요. 위에 걸 해놓고서는 끝까지 이걸 해보겠대.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이제 다른 방법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무슨 공식을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얘네들이 등장하는 그 중에서 얘가 등장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그래서 얘가 등장하는 공식을 일단 써놓고 보는 겁니다. 일단 써놓고 나서 보는 거야. 뭐가 필요한 건지. 일단 써놓고 나서 보는 거야. 지금 보니까 뭐 다 그냥 있네. 요 새끼만 왔구만. 그쵸? 요 새끼는 어떻게 해줘야? 얘네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빵 태어나게 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 필요한 것들을 직접 안 주고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 낳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지금 자, 안 할래? 네가 하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눗셈 얘기인데 나눗셈은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 하고 고등학교 때 들어와가지고 앞에 부분 개념을 보다 보니까 그냥 세제곱 나오고 뭐야 하고 별거 없네 라고 하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곱셈하는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다음 식으로 나눗셈을 할 줄이야.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겠죠? 당식으로 나눗셈을 한다는 자체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29를 7로 나누면 말이 7로 나누면 몫이 4이고 나머지가 1입니다. 딱 길다.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줬다 이거죠. 숫자로. 그죠? 이 내용을 이렇게 등식을 이용해서 표현해 줬는데 마찬가지로 다항식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줬다. 네. 이 나머지의 차수는 당연히 이 B로 나누는데 B의 차수는 당연히 낮아질 때까지 해줘야겠죠. 그래서 직접 나눗셈을 잘 하고 있겠죠. 따로 얘기 안 해줘도 되겠죠. 네. 직접 나눗셈을 해결하는 문제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지금 얘는 칸을 비워두는데 이러면 실수가 나오기가 좋고요. x의 개수가 0이다 해가지고 0을 이렇게 써두시는 게 좋습니다. 0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당연히 어떻게 되게요? 여기서 3x가 들어가서 3x제곱 그리고 뭐예요? 에이씨 이렇게 써주니까 참 힘들지. 세제곱 0 곱하기 x 여기에 마이너스 a 더하기 0 곱하기 x가 있고 지금 이 문제가 이제 학생들을 괴롭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뭐예요? 이거 x의 개수가 0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3x 세제곱 되고요. 0 곱하기 x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3a x가 되는데, 아하! a 값이 뭐였는지 알겠다. a 값 1이었구나. 네. a 값 1이었어요. 자, 이제 얘기는 쉬워졌죠? 네, a 값 1이었어요. 아, 이제 1이야. 1, 요 식기. 그래서 뺄셈이니까 조심. 그래서 이제 5로 해주면은 5x제곱 더하기 0x. 그래서 빼주니까 7이고.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 놓지 말고 쓰기 귀찮아도 새로 한번 쓰면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자, 직접 나눗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나눗셈을 하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게 직접 나눗셈을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뒤에 항등식에서 나오는 그런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인지. 문제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직접 나눗셈을 하면 되니까. 근데 항등식의 문제에서도 직접 나눗셈을 과감하게 상남자스럽게 마동석 아저씨처럼 그냥 나와버린 거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남자 이런 거죠. 편리한 경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표현하자는 거야. 표현. 자,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자, 어떤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이제 뭐 여자친구가 있다. 여자친구가 있다. 근데 이제 걔네 엄마가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네 친구의 여자친구. 그래가지고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네 친구, 친한 친구 이름 뭐야? 여자친구 있는 애. 이름 아무거나 얘기해. 녹화되지만 이건 저기 퍼지겠어. 아무나 얘기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네 친구들은 다 여자친구 없어? 자. 정우. 정우 엄마가 이제 궁금한 거야. 정우 여자친구가. 며느리가 누가 될까? 좀 너무 나가시네. 아무튼 궁금하니까 너한테 물어본 거야. 야, 정우 여자친구 있지? 너 있어요. 정우 여자친구 이쁘냐? 얘가 착해요. 아니, 정우 여자친구 이쁘냐고. 얘가 성격이 좋아요. 정우 여자친구 이쁘냐고. 얘가 되게 활달해요. 무슨 소리죠? 이게 전부 다? 안 이쁘다고 차마 얘기 못 하겠으니까. 딴소리 하다는 거죠. 결국 같은 소리죠? 이쁘면 그냥 이쁘다고 하잖아. 남자들은 그냥. 그죠? 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해줄 거냐. 표현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B로 나눴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점점 그 표현에 대해서 이제 전체 고등학교 전체 끝까지 아우르는 그런 얘기들을 내가 지금 많이 하고 있어. 내가 이게 뭔 소린지 하다 보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저게 저 소리였구나 하고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어에서 얘기하는 복선 혹은 너희들 표현으로는 밑밥 깔아놓은 거 그죠? 밑밥 다 회수될 겁니다. 얘를 B로 나눴더니 B라는 방식이고요. 몫이 이놈이고요. 자, 이 B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은 이 이항시킨 다음에 이렇게 쓴다 하면은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B의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갖다가 x 플러스 1로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1차식으로 나누는 거는 직접 나눗셈도 있고요. 조립집법도 있고요. 그치? 직접 나누거나 조립집법 안 써도 되겠죠? 조립집법은 잘 쓸 줄 알아? 자, 그 다음에 이 조립제법의 경우에 사용하는 문제는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실 1차항 계수가 1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잖아. 제대로 나오는 거. 근데 이게 1이 아닌 경우에는 최고차항 x의 계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ax 더하기 b로 이렇게 나눈다고 할 경우에는 조립제법을 쫙 쓴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한 다음에 막 한 다음에 이 몫을 갖다 어떻게 해요? a로 나눠주죠. 그치? 됐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근도를 얘기해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은 몫이 q x고요. 나머지가 r이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똑같이 변형시켜서 3x 플러스 3.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얻었던 몫을 갖다가 이 3으로 나눠주는 게 우리가 구하는 참다운 몫이다. 이런 걸 알고 있냐 이거죠. 근데 이거 좀 헷갈리게 좀 많이 만들어. 자, 124번. fx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xfx를 10변형 문제예요. fx라면 xfx라면 어떤 거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생겼죠? 됐나요? 이제 2x 플러스 1로 나눠야 돼요. 얘를 갖다가. 이 부분은 2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요놈이고 나머지는 안 나와요. 여기서. 됐나요? 문제는 2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는 분명히 여기서 나머지가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도 이제 변형을 시켜줘야겠죠. 플러스 1 빼기 1 등식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1로 이제 묶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2분의 1 xq 더하기 1 그리고 나머지 보셨나요? 그래서 몫이 이놈이고 나머지 이렇게 괴상 망치할 줄 몰랐겠지? 자, 그 다음에 조립제법 네가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연속 조립제법인데 알고 있나요? 연속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요 3, 2, 2, 1 먼저 D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fx를 x-1로 나누게 되면은 x-1로 나누면 몫이 이놈이고 이제 나머지가 D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1 써주고 나왔어. 얘가 뭐야? D야. 다음에는 이제 몫이 얻어졌잖아. 그쵸? 그 몫을
x-1로 나누면 그 나머지가 얼마다? c가 되는 거야. 여기 이해돼요? 그래서 또 이 상태에서 조립제법을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15가 뭐다? c가 되고요. 자, 얘를 갖다가 x-1로 나누게 되면은 몫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c 여기서 찾았는데 이때 나온 이 몫을 또 x-1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b가 된다는 거죠. 몫이 a가 된다. 얘가 b, 얘가 a가 되겠습니다. 얘는 그냥 기술이에요. 기술. 선생님, 근데요. 얘는 왜 하필 이렇게 변형을 시켜요? 무슨 이유가 있나 보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네가 얘기를 못 찾고 있다가 대학교 때 가가지고 저런 이유구나라고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1학년 2학기 내지는 미적분 끝이거나 아니면은 한 3학년쯤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 화공이나 무슨 그 생박계열로 가게 되면은 볼 일도 없어. 왜 그런지 평생 죽을 때까지 몰라. 죽을 때까지 몰라. 수학하고 좀 많이 관련이 있는 과, 뭐 물리학과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제 저게 저런 이유 때문에 그랬구나. 변형해야겠네. 이 문제는 뭐 연속 조립제법이라는 기술이 하나예요, 그냥. 자, 그러다가 쌤이 시험에 꼭 내는 문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지금 대학교 박사과정이거든요. 작은 아들내미 주역이야. 이렇게 혁자를 들어본 거야. 혁자 들어간 게 세고 좋잖아. 그치? 너 이 혁자 들어간 게 그게 마음에 들지 너. 네. 그치? 남자답고 세고.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주역이 의문이었는데 이 녀석이 문제는 걔도 대학 졸업했고. 아무튼 딸내미한테 물어봤어요. 야, 근데 정말로 쌤이 정말 시험에 꼭 내든? 글쎄요. 쌤이 꼭 시험이 나온다기보다는 어느 문제집에서나 다 있는 문제, 어느 문제집에서나 다 있는 문제가 여기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어느 문제집이나 그 문제가 다 있을까? 중요하지. 문제집 많이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적중률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느 문제집에서나 다 있는 그런 문제들이란 얘기는 어느 문제집에서나 다 있다는 얘기는 선생님들이 여태까지 많이 냈던 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별로 기억에는 안 남아. 왜냐고? 감흥이 없어. 출제되긴 출제됐는데 출제됐는데 별로 그렇게 기억이 안 남는 거야. 그게 너무 당연스럽거든. 그게 길 오다가 이제 선생님 나이 뻘되는 아저씨들 몇 명 마주쳤지. 네 번째 아저씨 인상착이 기억나? 기억날 리가 없지. 평범하니까. 근데 네가 오다가 어떤 아저씨를 하나 봤는데 아저씨가 좀 이상해. 한쪽 눈이 애꾸야. 그리고요 오른손이 갈고리야. 손이 없어. 갈고리야. 그리고 어깨에는 앵무새가 있어요. 모자도 뭐 이렇게 된 모자를 쓰고 있고요. 그런 아저씨를 봤다면 기억에 남을까 안 남을까? 남겠죠? 심지어는 그 아저씨 이름이 뭔지도 알 것 같지요? 그죠? 물어보지 않아도? 그죠? 직업이 뭔지도 알 것 같아요. 그 아저씨.
그쯤 되면 당연히 기억이 남겠지. 그치. 기억이 안 나면 그게 다르지. 여기 나오는 문제들이요. 대부분 다 평범합니다. 평범해요. 다 평범해요. 다 평범해서 뭐 이래 라고 얘기하다 갑자기 그러던 어느 날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TV 프로에서는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농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순간 뭔가 유력한 반전이 일어나죠? 138번 139번 투시고요. 노트 줬잖아. 그리고 이 문제 여기서 맨 마지막 문제야.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겁니다. P1X 이걸 갖다가 그냥 처음부터 갖다가 때려 쓰다 보면 힘들어져요. 나번에 있는 식에서 보게 되면은 P2X라고 하는 것은 P1에 X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P2를 알아야 P3X를 알아요. P3X는요. P2에 얘가 되는 거고 얘는 P1에 자 여기에 X 더하기 2 쓰면 어떻게 되나요? 느낌 어때요? 답이 뭐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P10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 P1에 여기까지 갔니? 네. 그래서 P1에 얼마? X 더하기 45 여기까지 하나하나 체크해 놔. P10까지 단번에 가지 말고 난 모르겠고 P2만 내자. 조금만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X 더하기 45에 세제곱이 되고요. X 더하기 45에 제곱되고요. 뒤에 있는 건 필요 없고요. 여기서 X제곱 계수 1밖에,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치? 얘는요, 전개하다 보면 튀어나오는 거죠? X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X제곱 곱하기 45 공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X제곱 나오고 그다음에 X 안 나오고. 그래서 얼마야? 135에다가 1 더하니까 얼마? 136.
잘 맞았어? 1을 안 더해가지고. 제곱 하나를 안 더해가지고 130 먹었어. 근데 이런 실수 너 보다 보면은 그 똑같은 데서 똑같이 실수하는 거 많다. 어? 네가 뭐에서 실수를 하는지 그걸 알아두게 되면은 그걸 알아두게 되면 그거부터 이제 체크하면 되는 거고, 내가 가장 많이 실수했던 데는 어디냐면은 처음에 문제를 잘못 온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하면 제대로 문제를 제대로 썼나? 아니야, 달라.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거기서. 그래서 자주 틀리니까 거기만 체크하면 되는 거지. 이상하다 싶다. 됐나요? 숙제를 잘 해오시고요. 숙제